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진급을 축하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스테이 58 변형이 아주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요. 네. 네, 그리고 유튜브에서 본 것 같이 우리 차장님의 말씀 아직도 로봇 같이 또박또박 하시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하우스 하루홈의 나 차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마트하우스의 고객 건축주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청주에 있는 스테이 58 변형 54평형에 대해서 제가 아닌 직접 건축주님이 설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옆에 계신 차장님은 저의 담당자이시고요. 저는 이 건물의 건축주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이 유튜브 멘트를 듣고 차장님 AI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굉장히 또박또박의 말씀을 전달해 주시려고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좀 더 재밌고 활기차게 제 집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리얼하게 말씀드릴 거니까 기대하세요. 네. 네, 그럼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스마트하우스 하루홈의 새로운 직원 아니고 저는 스마트하우스 하루홈의 건축을 요청한 건축주입니다. 오늘 어떻게 건축주가 나와서 직접 이야기를 하는가, 제가 한번 이제 유튜브에서 보고 계신 많은 구독자 여러분들께 궁금증을 조금 해소해 드리기 위해서 건축주가 직접 오늘은 한번 집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앞 광고도 아니고 여러분 뒷 광고도 아닙니다. 그냥 제가 하고 싶어서 한번 저도 이제 구독자인 입장을 한번 이렇게 부탁을 드려서 오늘 집 소개를 한번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스마트하우스에 이렇게 제작을 요청했던 상품은 바로 스테이 58이라는 스마트하우스에서 가장 큰 제품이고요. 저희는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제 조금 큰 상품을 이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내부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들어가서 한번 촬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을 들어가시기 전에 한번 확인하셔야 될 게, 야, 벽돌 잘 쌓았다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건 세라믹 사이딩 16T짜리 벽돌 모양을 가지고 있는 세라믹 사이딩이에요. 굉장히 생각보다 튼튼하고요. 이제 소리는 쿵쿵거릴지 모르지만 제가 만져봤을 때 거의 돌 같아요. 예. 제가 이쪽 업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건축주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또 디자인도 생각보다 자연스럽고요. 또 이제 이 안에는 레인 스크린이라 그래서 이 외벽체 세라믹 사이딩과 내벽체 사이에 공간이 있어요. 공기가 통하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정확히 확인될 수는 없지만 제가 지금 손에 촉감으로 만져지는 게 모기장 같은 게 만져지거든요. 근데 그거 뭐냐면 스마트에서 얘는 버그 스크린이라는 게 장착돼 있어요. 벌레들이 막 타고 들어가서 나무를 갉아먹기 시작하면 집에 수면은 5년, 10년, 20년, 30년 엄청나게 줄어들겠죠? 그런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로 스마트하우스는 버그 스크린을 준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벌레가 먹을 수 없는, 배고파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집, 바로 스마트하우스 하루홈의 버그 스크린입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는 궁금하실 테니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오시죠. 짜잔! 여러분, 이쪽이 저희 내부고요. 기역자로 꺾여 있는 이 주방은 실제로 영상에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넓은 주방입니다. 보시면 이제 제가 이쪽에는 냉장고 자리를 준비를 했고요. 이쪽에는 서브, 조리대를 준비를 했고요. 이쪽에는 수납을 할 수 있고, 또는 뭐 이제 에어프라이, 전자레인지 아니면 전자밥솥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고요. 또 이쪽에는 메인 조리대로서 거의 1m가량 되기 때문에 웬만한 조리대보다 굉장히 넓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 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쪽 보면 조명이 하나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어떤 조명일까요, 여러분? 바로 식탁을 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런데 이쪽 식탁을 놓으면 너무 좁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저쪽에서 봐주시고 계시는 스마트하우스 직원분께서도 이 동선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쪽은 600 정도, 그리고 이쪽엔 1400의 그 식탁의 사이즈를 가지고 보면은 사람이 다닐 수도 있고요. 식탁을 놔도. 그리고 그 옆에서 들어왔을 때도 보시는 냉장고에 이제 이 폭과 비슷하기 때문에 동선의 꼬임이 전혀 없이 아주 컴팩트하지만 필요한 것을 다 때려 넣은 그런 주방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따라서 살짝 보시다 보면은 이쪽은 저희 집 거실입니다. 지금 저희 집은요, 이제 계단으로 2평이 빠지고 내부는
대략 26평 정도 되는 사이즈인데요. 거실을 보시고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넓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35평 아파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거실의 폭을 거의 비슷하게 맞췄기 때문에 이게 26평이지만 이 집의 크기는 거의 35평 아파트와 대략 비슷한 거실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정면을 따라서 들어와 보시면 이쪽은 저희 집 안방입니다. 안방이고 보시면은 이제 무드등도 좀 이쁘게 준비가 돼 있고요. 잘 때 아이를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다른 거실에 비해서는 방이 좀 작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 방에 나름 작은 센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쪽 문 쪽에 이 문틀에서 침대가 아무리 어떻게 해도 벗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여기다가 라지 킹 사이즈, 킹 사이즈를 합쳐서 3100 사이즈를 하더라도 침대가 꽉 차더라도 사람이 다니는 동선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화장실을 보여드릴게요. 화장실을 보시면 전면에 있는 거울이 전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개방감이 굉장히 있고요. 이게 1600 사이즈인데도 불구하고 앞뒤로 양옆으로 생각보다 공간이 널찍하기 때문에 안방에서 화장실로 사용하니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환기도 좀 해보고 하니까요. 창이 생각보다 널찍하고 바람도 잘 통하고요. 이제 환기 장치도 환기가 꽤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화장실이 안방 사이즈 화장실로서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유가 있어서 이 1600 사이즈 화장실을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옆을 보시고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보시면은 이제 저희 집에 드레스룸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쪽 드레스룸은요, 사이즈가 이쪽 외벽, 저쪽 외벽 기준으로 대략 6100 정도가 나옵니다. 6m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은 수납을 할 수 있습니다. 옆으로 구석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보시면 이렇게 상단에 넓은 이런 공간이 있어서 여기에 만약에 장을 놓더라도 사람이 충분히 다닐 수 있는 사이즈로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또 특별한 게 있어요. 제가 한쪽으로 문을 냈지만 양쪽에 장을 놓더라도 가운데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나중에 원하는 저의 취향에 맞춰서 이 가벽을 움직인다면 중간에 통로를 떠서 양쪽을 또 드레스룸으로 더 크게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정면에 보이는 문도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2층의 다용도실과 동일하기 때문에 2층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바로 작은 방으로 이동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방은 색깔이 조금 핑크하죠, 여러분? 누구나 봐도 바로 예상이 가능한 저희의 사랑하는 딸의 방입니다. 지금 영상 속에서는 어떻게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꽤 넓은 방으로요. 이 방 사이즈가 35평 작은 방 기준으로 규격 사이즈가 거의 동일합니다. 그리고 직사각형이 아니라 정사각형이라서 인테리어를 할 때 좀 더 이 사람이 다니는 동선을 많이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을 또 정사각형으로 제가 준비를 해봤고요. 다음 방으로 넘어가실게요. 자, 다음 방은 이제 아무래도 좀 하얀색이기 때문에 좀 더 공간이 넓어 보일 수 있지만 좀 전에 보셨던 첫 번째 작은 방과 두 번째 작은 방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벽면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벽면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각 방마다 다 보일러 온도 조절기가 달려 있기 때문에 누구나 원하는 대로 온도를 설정해서 마음에 드는 온도로 살아갈 수 있는 점. 그리고 더운 사람은 조금 더 시원하게, 추운 사람은 좀 더 따뜻하게 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 화장실을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안을 비춰주시겠습니까? 네. 화장실을 보시면 변기와 세면대의 위치가 바뀌어 있어요. 바뀌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요즘은 손을 정말 많이 씻는 코로나 시대고요. 또 하나는 이쪽을 좀 더 건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동선을 생각해 가지고 스마트 하우스 이제 관계자분과 함께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동선을 조율하고 화장실 크기를 준비를 했고요. 조금 컴팩트하다는 느낌이 들 수 있지만 사실 요즘은 화장실에 그렇게 많은 것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딱 필요한 정도로, 그리고 영상에도 보셨다면 이쪽에도 전면 큰 수납장으로 거울이 있기 때문에 공간이 굉장히 널찍해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2층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이쪽은 신발장을 넉넉히 놓을 수 있는 공간이고요. 자, 아까 1층과 굉장히 동일합니다.
냉장고를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고요. 이쪽은 D자 주방으로서 조금 식탁의 공간을 고려하고 조금 짧은 D자 주방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하우스에서 이 주방을 준비한 것이나 제가 개인적으로 제작을 요청을 드리고 업체를 알아봐서 네, 주방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쪽 한번 거실도 천천히 한번 쫙 둘러봐 주시면은 레드파인 누바라는 재질로 이제 시공을 부탁드려서 나무 향이 생각보다 꽤 많이 나더라고요. 편백나무만 좋은 게 아니라 레드파인도 충분히 이 나무 냄새와 분위기가 굉장히 훌륭하고 좀 친환경적인 좋은 나무 냄새를 맡을 수 있고요. 2층은 23평인데도 불구하고 1층의 공간과 동일하게 네, 거실이 폭이 똑같습니다. 다만 2층은 층고가 조금 더 높기 때문에 느낌은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는 저희 집에서 가장 큰 방, 가장 넓은 방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부모님의 안방입니다. 짜잔! 자, 여러분, 이쪽은 저희 집에서 가장 큰 방, 그리고 어머니가 원하셨던 느낌으로 이쪽 방 사이즈는 4m가 길이가 넘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가장 큰 방이고요. 어머니랑 아버지가 넉넉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비밀 공간이 있는데요. 똑같이 침대를 놨을 때 동선이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과, 자, 문을 살짝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뒷 공간은요, 이제 화장대나 아니면은 또 책상을 놓아도 충분한 공간으로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화장대를 여기다 놓고 쓰신다면 굉장히 편안하게 화장을 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넉넉하게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저희 집에서 가장 큰 드레스룸을, 네, 바로 이곳입니다. 26평 아파트 작은 방 사이즈랑 동일하게 제가 제작을 했고요. 이쪽 방은 방으로도 드레스룸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쪽은 바로 다용도실인데요. 이 다용도실의 크기가 어떠냐면 세탁기가 5개 들어갈 수 있고요. 만약에 사람이 들어오는 공간을 막는다면 세탁기 6개, 그리고 위에다 2층으로 쌓는다면 몇 개일까요? 10개도 넘게 들어갈 수 있는 엄청나게 큰 다용도실로 준비를 했습니다. 팬트리와 이제 세탁기 이런 것들을 함께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널찍하게 준비를 해봤고요. 네, 뒤편에 화장실이 하나 보일 텐데요. 이 화장실은 제가 한 가지 소개시켜드리지 않은 부분, 이곳을 보시면 아쿠아 유리가 살짝 보여지고 있는데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네, 서로 굳이 똑똑똑 물어보지 않아도 민망하지 않게 할 수 있는 센스로 유리창이 이분에 시공이 되어서 화장실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유리가 하나 이렇게 탁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저희 아버지 이제 서재 겸 방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아랫방과 사실은 똑같은 사이즈로 네, 방이 시공이 되었고 35평 아파트 아까 말씀드린 똑같은 크기로 이 방이 제작이 되었습니다. 이 집에 하이라이트가 또 하나 있어요. 한번 유리창으로 와보실까요? 네, 이 유리창이 이제 3중 페어로 되어 있어서 1등급 단열을 자랑하는 유리고요. 이 안에 있는 아이싱 폼도 가등급 0.034에서 0.031까지의 열 전도율을 보여주는 굉장히 단열이 잘 되어 있는 단열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 보시면 특이한 점은 이 유리를 보실 때 이쪽은 열리지 않아요. 한쪽만 열려요. 그래서 굉장히 기밀성이 있고 유리가 3중 페어이기 때문에 굉장히 단열성이 좋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처음엔 이 유리가 왜 안 열리지? 라고 생각했었는데 3중 페어, 그리고 이쪽은 딱 막아줌으로써 기밀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요즘 한번 문을 닫고 보일러를 떼거나 밤에 한번 있어 보니까 굉장히 따뜻하더라고요. 그래서 스마트하우스에서 자랑하는 이 단열에 대한 부분이 왜 그렇게 자부를 하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이쪽 위쪽을 보시면요, 열외순환기 장치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집 안에 어떤 열을 순환시킴으로써 집의 공기도 정화를 해주고, 목조주택이 갖고 있는 어떤 단점, 이 공기를 순환해줌으로써 습기와 온도 같은 것을 적정히 조절해주게 되거든요. 근데 이 구멍을 제가 보니까요, 상당히 크게 돼 있어서 꽤 역할을 크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스마트하우스에서 꼭 챙겨서 시공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함께 즐겁게 저희 집을 잘 구경하셨나요? 요즘 집 구경이 대세인데요. 이렇게 촬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스마트하우스 하루홈에 이렇게 좋았던 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아쉬웠던 점은, 물론 집이라는 게 한 번에 완성됐을 때 아무런 하자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이 부분이 아쉬웠어요. 좀 더 딱 완성도 있게 나왔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자분께서 직접 현장에 와주시고 자주 연락해 주시면서 하자를 잘 확인해 주시고 미흡한 부분도 잘 체크해 주셨기 때문에 좀 이런 아쉬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차적으로 이런 부분은 잘 채워가시는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설계나 인테리어 부분에서 조금 다소 보수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제가 저번에 유튜브 영상 한번 봤을 때 어떤 건축주께서도 조금 더 젊은 감성, 조금 더 세련된 느낌을 요구를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조금 더 공감을 하고요. 저도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좀 따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은 개인적으로 조금 이렇게 집이 한 번에 제 생각보다는 완성도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단 한 번에 집이 완성되지 않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완성도가 높지 않았지만 그 부분은 잘 보완되어 가고, 또 중요한 부분이 그렇다고 하자가 있는 건 아니니까요. 세세한 부분에서 그 부분이 좀 아쉬웠어요. 근데 그래도 잘 대응을 하셨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인테리어나 이런 설계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보수적이라기보다는 좀 더 진보적으로, 어떻게 좀 젊은 감성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녹아날 수 있는 그런 디자인, 인테리어를 조금 원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 담당해 주신 차장님께서 굉장히 친절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굉장히 이렇게 해주시려고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점에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유독 이렇게 까탈스럽고 제가 설계에 직접 참여했다 보니까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이제 변경을 요청드렸는데, 힘든 가운데도 이제 많은 분들이 친절하게 대응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한 달 만에 뚝딱 짓는 집, 스마트하우스 하룸,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더욱더 기대가 되는 집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좀 빠르고 좋은 집을 원한다, 생각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유를 드리고, 자, 마무리로 구독자분들께 직접 건축주가 스마트하우스 최초로 건축주가 직접 아무런 대본도 없이 리얼하게 내 집은 이렇다 라고 소개해드리는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좋은 일 가득하시고요. 스마트하우스 앞으로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1544-7271 스마트하우스 하루홈.